백제계로황 때 미모가 뛰어나고 총명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한 처녀가 있었다. 그 처녀에게 반해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는 남자들로 그 처녀의 집은 항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그러나 처녀는 그런 남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듯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잣집이나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새도가에서 청혼이 들어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처녀의 부모들은 딸이 한시라도 빨리 좋은 집안으로 시집가기를 은근히 바랐다. 하지만 나중에 처녀가 고른 남자는 도미라고 하는 집안도 가난하고 외모도 지극히 평범한 남자였다. 부모들은 실망을 하여 그 처녀를 말렸지만 도미가 아니면 절대 시집가지 않겠다는 딸의 단호한 결심을 바꿀 수는 없었다.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흘렀다. 도미의 아내가 된 처녀는 품도 팔고 일도 열심히 해서 가난하던 집안의 가세를 조금씩 일으켜 세워 지금은 집안일을 돕고 잔심부름도 하는 계집종도 하나 두었다. 시집가서 새해가 지나도록 장안에 돈 많고 소위 잘 나간다는 숱한 한량들이 돈을 미끼로 도미의 아내를 유혹했으나 그녀는 곁눈질 한 번 하지 않고 오로지 남편을 모시고 집안일을 하는데 모든 정성을 기울였다. 이제 도미의 아내로 불리게 된 그 처녀를 칭찬하고 칭송하는 소리가 높아졌다. 도미 아내의 소문은 마침내 계로황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계로황은 속으로 그렇게 코웃음을 치며 다음날 당장 도미를 거란으로 불렀다. 영문을 모르는 도미는 그저 벌벌 떨며 계로황 앞에 엎드렸다. 계로황은 미천하고 볼품없게 생긴 도미의 얼굴을 보고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계로황은 큰 소리로 호령하듯 말했다. 듣기로 내 처가 천하 일색에다 정절이 높다던데 사실이냐? 계로황의 목소리에 도미의 대답은 마치 기어들어가는 개미 소리였다. 다른 이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왕인 내가 유혹해도 내 처가 거절하리라 생각하느냐? 계로황의 목소리는 은근히 위협적이었다. 황공할 따름입니다. 계로황은 다시 위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알았으니 그만 나가보라. 도미는 사지가 떨려 제대로 대전을 걸어 나올 수조차 없었다. 그저 모든 일이 꿈만같이 아득하고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다.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얼른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며 젠 걸음을 하는 도미의 앞길을 군졸들이 가로막았다. 군졸들은 이미 어명을 받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도미는 군졸들에게 끌려 차가운 옥에 갇히고 말았다.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사정을 해도 어명대로 행하는 군졸들은 막무가내였다. 저녁이 되자 계로황은 신하 한 명을 불러 자신이 거둥할 때 입는 노부를 빌려주며 일렀다. 오늘 밤 도미의 처를 유혹하여 그 집에서 자고 오너라.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터이니 네가 임금이라고 해도 고지 들을 게다. 계로황의 명을 받은 신하는 절로 입이 벌어졌다. 말 그대로 꺽 먹고 알 먹는 셈이 아닌가? 왕에게서 노부를 받아 입고 도미의 집으로 향하는 신하의 입은 함지박만하게 벌어져 다물어질 줄을 몰랐다. 밤이 이슥할 무렵 도미의 집에 도착한 신하는 곧장 집 안으로 들어가 도미의 아내를 불렀다. 그렇지 않아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 노심초사하던 도미의 아내는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얼른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다.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마당에 서 있는 사람을 본 도미의 아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들은 적이 있는 노부를 입은 사람이 자신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노부는 왕이 거둥할 때 입는 옷이라 들었는데 그렇다면 저분이 왕이시라는 말인가? 도미의 아내는 황급히 마당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이렇게 누추한 곳에 어인일로. 신하는 성큼성큼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도미의 아내를 다시 불렀다. 네가 도미의 아내이더냐? 예, 그러하옵니다. 내가 왜 왔는지 아느냐? 모르옵니다. 왕의 행세를 하는 신하는 다소 목소리를 근엄하게 바꾸었다. 내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러 왔느니라. 낮에 내 남편과 내기 장기를 두었는데 내가 이기면 너와 동침을 하고 내 남편이 이기면 금은 보화를 하사하기로 했다. 그런데 불행히도 내 남편이 내기에서 졌느니라. 그러니 약속대로 내가 너와 동침을 하러 온 것이다. 알아들었으면 어서 자리를 펴고 불을 끄도록 하라. 도미의 아내는 자신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남편이 그런 약속을 할 위인도 아니고 더군다나 남편은 장기를 두지도 못하는데 이 무슨 황당한 소리란 말인가.
그렇다면 이는 분명 왕의 억지임에 분명하다. 이를 어찌해야 하는가? 경황이 없는 중에도 도미의 아내는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럼 일단 자리에 들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가서 몸단장을 하고 오겠습니다. 도미의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부자리를 깔았다. 그리고 왕이 옷을 벗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자 불을 끄고 황급히 밖으로 나왔다. 도미의 아내는 그 길로 계집종을 불러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오늘 하룻밤만 왕을 모시라고 부탁 아닌 부탁을 했다. 계집종은 어쩌면 왕의 아이를 잉태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흔쾌히 승낙했다. 도미의 아내는 계집종에게 자신의 옷을 입히고 곱게 몸단장을 시켰다. 그리고 절대 말을 하지 말라고 당부한 뒤 방 안으로 들여보냈다. 그렇게 밤이 가고 새벽이 되자 마음껏 도미의 가짜 아내를 농락한 가짜 왕은 흡족한 마음으로 궐로 돌아가 계로왕에게 앞뒤 사실을 빠짐없이 고해 바쳤다. 계로왕은 곧 도미를 어전으로 불러 크게 만족한 표정으로 말했다. 내가 어젯밤 네 처와 동침을 하고 왔느니라. 이래도 네 처의 정절을 믿는단 말이냐? 순간 도미는 자신의 몸이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분노와 비애, 슬픔과 격분이 마음을 온통 불지핀 가마솥처럼 끓게 하고 있었다. 아내가 너무나 불쌍하구나. 나처럼 힘없는 놈을 만나 결국 부정한 여자가 되었구나. 도미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할 수만 있다면 그대로 죽어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아내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도미의 발길은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제나 저제나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도미의 아내는 마당으로 남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버선발로 달려나가 남편의 품에 안겨 서럽게 흐느꼈다. 도미 역시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소리내어 울었다. 둘은 오래도록 서러운 마음에 목을 놓아 울었다. 한참 후 도미의 아내는 간밤에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모두 얘기했다. 아내의 말을 들은 도미는 기쁘기도 하고 왕의 말만 믿었던 자신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러나 그러한 기쁨도 잠시였다. 어떻게 그 일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지 도미의 아내가 왕을 속였다는 소문이 한간을 떠돌다 결국 계로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화를 참지 못한 계로왕은 도미를 붙잡아다 두 눈을 뺀 뒤 작은 나룻배에 태워 강에 띄워보냈다. 그리고 도미의 아내도 붙잡아 후궁이 될 것을 명했다. 도미의 아내는 계로왕에게 이틀만 말미를 주면 집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오겠노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계로왕의 허락을 받은 다음 죽기로 결심하고 강으로 달려갔다. 남편을 그리워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며 강가를 돌아다니던 도미의 아내는 작은 나룻배에 두 눈이 뽑힌 채 신음하고 있는 남편과 극적으로 재회했다. 그리고 곧바로 배를 타고 고구려로 떠나 여생을 행복하게 보냈다.